제가 잡은 키워드는 사실 지랄인데, 제가 늘 후배 창업자들이나 자영업자들 또 1인 사업자들 누구를 만나도 1번으로 강조하는 건 돈보다는 사람을 남겨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랄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옥에서 사옥까지 저자 김진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지옥에서 사옥까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면 사업을 하시는데 또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될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오늘 준비한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016년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거의 한 1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 중에서 잠깐 있었던 곳을 제외하고 크게 2개의 직장을 다녔었는데, 이벤트 프로모션 업계에서 가장 오래됐고 제일 유명했던 연모 기획이라는 회사에서 약 10년 정도를 근무했고요. 그 회사의 상황이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자회사로 분리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한 20명 정도의 본부가 나와서 독립을 했던 회사에서 또 근무를 했었습니다. 근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좋은 회사, 큰 회사에 다니다 보면 굉장히 많은 뭐 협력사라든지 직원이라든지 내 지시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자기가 마치 그 회사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업계에서는 가장 큰 회사다 보니까 그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 회사에 수많은 협력사들이 있단 말이에요. 회사의 분위기가 옛날식의 어떤 상명하복, 군대식 문화들이 여전히 있었고, 그 회사의 그 많은 고참들이 후배들을 일단 쥐잡듯이 잡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였고, 흔히 얘기하는 좀 지랄병을 떠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원 대리일 때 과장, 차장, 부장님들이 지랄을 해서 내가 힘들었고 그것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던 경험들이 있으면 보통 본인이 이제 그런 위치에 갔을 때 그런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게 당연한데, 배운 게 도둑질이라고 주정뱅이 아버지 밑에서 술주정뱅이가 나오거나 아예 술을 안 먹는 사람이 나오거나, 마찬가지로 이 회사는 그렇게 지랄을 해야만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어쨌든 간에 내가 지랄을 하면 할수록 협력사들도 더 많은 일들을 빠르게 처리하거나 뭐 안 되는 일도 되게 만들거나 이런 경험들이 많단 말이에요. 우리 주니어 시절에는 남들한테 그런 험한 얘기, 싫은 얘기 못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사로부터 지시를 받고 이제 협력사들한테 전화로 조용히 부탁을 하는 거죠. 뭐 누구누구 대표님 뭐 이런 것 좀 일정을 좀 양해해 줄 수 있을까요? 하면은 옆에서 이제 부장님이나 뭐 팀장님이 큰 소리가 날라옵니다. 누가 누구한테 부탁을 하는 거야 지금? 야, 너 전화 끊어. 야, 이 새끼야, 전화 끊으라고. 전화를 이제 딱 끊고 나면 딱 앞에다 불러다 놓고 5분이고 10분이고 계속 지랄을 하는 겁니다. 누가 협력사한테 부탁을 하냐? 우리가 뭐 걔네들한테 공짜로 일 시키냐? 다 돈 주고 하는 거잖아. 걔네들도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 왜 네가 걔한테 부탁을 하고 있어, 이 새끼야? 다시 전화해. 내가 보는 앞에서 다시 정확하게 내가 하는 말 그대로 전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줘요. 어느 정도 학습 효과도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공손한 말투를 썼다가 저렇게 욕을 먹는구나. 나는 빨리 배워서 저 지랄 스킬을 써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되게 신기한 게, 그랬던 주니어들이 정말 한 3년, 5년 정도 지나면 자기도 모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지랄했더니 일이 빠르게 처리되네? 지랄했더니 안 되는 걸 되게 만들어주네? 신기하다.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부탁을 하려면 1시간 걸릴 일을 지랄 한마디에 5분이면 끝나버리니까 편하잖아요. 효율적이고 경제적이고, 그리고 자기의 권위도 높이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죠. 저도 당시에는 주니어였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조용히 있었습니다만, 어느 정도 직급이 올라가면서 한 번은 제가, 야, 이런 문화는 바꿔야 되겠다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부장이 되고 나서 제 밑으로 있는 모든 전 회사의 직원들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제 소신을 밝혔죠. 여러분, 당장은 편할 수 있어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신들의 신뢰도나 평판을 깎아먹는 일이다. 그분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우리랑 일을 하는 거지만, 우리가 돈을 줬다고 해서 그들한테 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지랄을 할 권리는 없는 거다. 만약에 그쪽에서 너무 대응이 잘 안 된다거나 오히려 반대로 우리한테 그 공손하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면, 그럼 여러 번의 경고를 하고 그 사람들하고 일을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굳이 그 사람들을 지랄까지 해가면서 하려는 건 자기 만족이다. 이거는 우리가 예전에 그렇게 고참들이 시켰던, 선배들이 시켰던 그런 부당한 지시들이 정말로 우리도 족같다고 생각하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시니어가 돼서 똑같은 일들을 우리 후배들한테 시키고 우리 협력사들한테 한다는 건 너무 부끄러운 일이다.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고 유리한 일이다라고 정중하게 장문의 메일을 보냈어요. 결과는 제가 그 메일 보낸 이후로 부장님들, 수석부장님, 뭐 본부장님, 임원분들한테 엄청 불려다녔습니다. 네가 뭔데? 이제 갓 부장된 나부랭이가 회사 직원들한테 그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냐. 그 뒤로는 저도 이제 안 바뀌는구나. 윗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치지만 저의 후배들이나 부하 직원들은 어느 정도 공감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런 문화에 젖어들어 있고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하는 이야기가 별로 그렇게 와닿지 않나 보더라고요. 저도 포기를 하고 그냥 나나 잘하자. 남들처럼 따라하지 말고 회사 안에서 어느 정도 왕따가 되고 독특한 사람으로 취급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러지 말고 인간 대 인간으로 잘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회사 생활을 했었는데 후배들이나 협력사들한테 일단 화를 내고 지랄을 하는 그 선배들의 입장을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 다만 그게 장기적으로 사람을 보기 위해서는 그런 방식만으로는 안 되는 거라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후배한테 지랄을 해서 그 후배가 내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과연 진심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까?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내가 정말 실수를 했구나. 빨리 시정해야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아니면 속으로 욕을 하면서도 앞에서 그런 신용만 하는 것일까? 내가 그 당하는 입장일 때는 그 앞에서는 당연히 긍정하는 척 했겠지만 뒤에 가서는 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당하게 내가 실수를 했을 때 화를 내는 것도 열이 받는데 분명히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데도 나한테 지랄을 하거나 화를 내면 저 사람 말이 맞다고 동의하고 그 사람을 존경할 수 있을까? 애초에 뭐 존경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절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도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외국의 어느 나라처럼 왕으로 태어나고 신하로 태어나고 천민으로 태어나고 이런 것들이 아예 넘어설 수 없는 어떤 그런 벽이 있다 그러면 그래도 안 되지만 이 회사라는 건 내가 지금은 당장 저 사람의 부하 직원이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더 좋은 회사를 이직을 해서 이 사람한테 일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지위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뭐 꼭 그걸 바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상사가 정당하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는 것까지는 오케이죠, 당연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어떻게 개선할지를 같이 논의한다면 나도 배울 점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과 함께 계속 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할 텐데 그냥 뭘 해도 일단 지랄부터 바꿔보는 상사하고 어떻게 그 사람과 함께 계속 하고 싶겠어요. 좋은 탈출 기회가 있으면 바로 나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적극적으로. 저 새끼만 아니면 누구하고도 일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제 상사 입장에서는요, 제 후배들이 뭐 3명 있다고 쳐요. 3명 중에 한 놈은 일을 엄청 잘해. 한 놈은 일을 그냥 적당히 해. 한 놈은 일을 되게 못해. 근데 3명한테 공통적으로 지랄을 했어요. 셋 다 나가고 싶어 해. 근데 일을 잘하는 놈은 어느 회사를 가서 면접을 봐도 잘하는 게 티가 나기 때문에 아마 이직을 가장 빨리 할 겁니다. 그러면 중간 정도 하는 놈하고 못하는 놈이 남아있어요. 걔네들도 가고 싶어. 내 상사가 너무 지랄을 하죠. 그런데 얘네들은 어딜 가도 그 정도 평가를 받을 거기 때문에 이직 확률이 낮아요. 영원히 내 밑에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괴롭잖아. 일 잘하는 놈은 떠나버리고 일 못하는 놈은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 결국 저는 일 못하는 사람하고 계속 그 생활을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이 내 옆에 있게 만들려면 다른 회사보다 혹은 다른 팀보다 나랑 같이 있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된다면 일이 힘들고 돈이 좀 적게 받더라도 저는 제 옆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절대적 금액을 넘어서는 제한이 들어오면 뭐 당연히 갈 수밖에 없겠지만 월급 20, 30만 원 더 받자고 일 잘하는, 배울 게 많은, 호흡이 잘 맞는 상사를 버리고 어떤 미친놈이 있을지 모르는 다른 회사를 가는 멍청이는 없거든요. 특히나 일 잘하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어딜 가야 자기가 훨씬 더 대접을 받고 성장할 수 있는지 눈치가 되게 빠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엔 지랄을 하면 할수록 나한테 불리한 거예요. 결국엔. 뭐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죠. 내가 열심히 지랄을 했더니 제가 그제서야 사람이 됐다. 자기 앞가림을 하기 시작하더라. 아닙니다. 내가 왜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욕까지 해가면서 왜 그 사람을 사람 만들어요? 다 큰 성인이 내가 지랄한다고 말을 잘 들을까요? 갑자기 일 못하던 애가 일 잘하게 될까요? 아니죠. 반대죠. 더 주눅이 들고 짜증이 나고 의욕이 떨어지니까 일을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오냐오냐만 해줄 수는 없겠지만 적절한 지적과 적절한 조언 그리고 그 사람이 사고를 일으키기 전에 미리미리 친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고 엉뚱한 길로 가지 않도록 미리미리 잡아줘야죠. 그렇게 일을 배우다 보면 일에 대해서 재미를 느끼게 되고 피곤한 줄도 모르고 더 하고 싶어지고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성장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완전 선순환이잖아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실수라는 건 없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준비를 해도 반드시 한두 가지의 실수는 나오거든요. 큰 실수일수록 다그치지 말고 일단 그 사태를 수습하는 데 집중을 해야 돼요. 우선 잘잘못은 나중에 따지고
1분이라도 빨리 수습하는 게 가장 적은 비용과 가장 적은 리스크가 들어가거든요. 그 자리에서 야 이거 누가 시켰어? 누가 잘못한 거야? 누구 실수야? 그 자리에서 따지면 따질수록 골든타임이 더 늦어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빠르게 수습을 하고 일단 모든 걸 다 해결한 후에 일을 다 마치고 전체 프로젝트에 대해서 랩업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잘잘못을 따지고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지 매뉴얼화하고 그렇게 일을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잖아요. 하면서 배워가는 거지. 선배들이 해놓은 수많은 일들을 매뉴얼화 해놓는 것이 후배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 단순한 원리를 왜 지랄로 때우려고 하는 거지? 입으로? 저는 그게 정말 이해가 안 됐어가지고 계기다가 뭐 쳐맞았지만 저는 의미 있는 도전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후배들 중에 제가 이메일을 보냈던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는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 무모한 짓을 왜 했냐. 본인도 근데 그 메일을 받고 침묵했지만 그리고 나서 한참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저랑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제 문득 생각이 난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그 메일을 받고 한참을 생각해 봤는데 자기도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일단 험한 말부터 나가고 메일을 받고 뜨끔해서 자제했다는 친구들도 제가 여러 봤기 때문에 제가 그 메일을 10명한테 보냈다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런 생각을 했다면 너무 성공적인 거고 나머지 9명은 어차피 제가 얘기를 했던 안 했던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니까. 오늘 제가 잡은 키워드는 사실 지랄인데 제가 늘 후배 창업자들이나 스레드를 통해서 만나는 자영업자들 또 1인 사업자들 누구를 만나도 1번으로 강조하는 건 돈보다는 사람을 남겨야 된다. 근데 그 사람을 남기는 방법에 대해서 빙의를 해서 진심을 담아서 그 사람과 질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수많은 얘기들 했지만 좀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지랄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지랄하면 할수록 나를 탈출하고 싶은 마음만 생겨요. 내가 오랫동안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지랄하지 말고 잘해주세요. 그게 사람을 남기는 길이고 사람을 만드는 길입니다. 나도 좋고 그 사람도 좋고. 여러분 지랄하지 마세요. 진심입니다. 지랄한다고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뿅.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